자, 오늘도 100년 전 만주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19년 2월인데요. 독립운동가 39명의 명의로 만주 지역에서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됩니다. 기미독립선언서보다 조금 앞선 것으로 이를 흔히 대한독립선언서라고 해요. 그 선언서의 내용은 한일합방은 그 일제의 사기와 또 강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하다. 그러니 육탄 혈전으로라도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 독립선언서의 내용이라도 따르듯이 만주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독립전쟁이 벌어져요. 대표적으로 그 봉오동 전투, 또 청산리 전투, 그 이후에 활발하게 전개되던 무장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1920년대 그 이전에 만주 지역에서는 일종의 게릴라식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의병 활동들이 속속 전개가 되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 만주 지역의 그 의병 활동을 주도했던 그 의병장 중에 한 분인 그 이질용 장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의병률과 이질용의 그 지시해가지고 우리 우씨 가족들이 1908년에 여기 청산군에 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청산군 쏴 항일 근거지를 건립하면서 여기서 투쟁하면서 이질용은 류륜석과 우병래 지시해서 국내와 해외로 다니면서 4차례 해섬에 갔다 오면서 국내 혁명을 이병 활동을 지휘하였습니다. 이질용은 1879년 그 황해도 평산군에서 그 유림 가문의 자제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매우 영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세 때에는 당시에 그 대문호였던 의암 유인석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산군의 그 유인석 그 문화에는 훈련원 판관을 지내셨던 우병렬 선생님이 계셨어요. 우병렬 선생께서 그 어린 이질용을 예의주시한 것이죠. 영특하니까. 그래서 이질용이 15세 되던 해에 자신의 맏딸을 이질용에게 시집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인척관계를 형성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무렵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1895년인데요. 이때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명성황후가 이제 시해되죠. 이때 그 의암 유인석 선생님이 이제 그 춘천, 원주, 제천, 단양, 충주 일대에서 의병을 이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0년 후에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우리의 외교권마저도 박탈당한 것이죠. 이에 그 평산군 일대에서 그 우병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 활동이 전개가 됩니다. 당시 참여한 의병의 수가 4,000여 명이었다고 해요. 당시 이질용의 나이가 이제 그 27살이었는데 의병의 선봉에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질용의 어떤 그 신출기불한 전략으로 일제는 곤혹을 치렀고, 일제는 또 우병렬과 또 이질용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이에 그 우병렬과 그 이질용은 다른 방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 의암 유인석 선생님께서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새로이 건설하기 위해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를 거쳤어요. 그 우병렬 선생과 이질용은 의암 유인석 선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해주로 출발하기 이전에 먼저 그 가족, 그 다음에 그 핵심 의병 가족 13가구를 중국 관전현 청산구로 미리 이주를 시켜요. 너희들이 먼저 가서 이쪽 그 관전현 쪽에다가 그 독립군의 전초기지를 만들고 있어라 라고 명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병렬 선생과 그 이질용이 이제 연해주로 출발합니다. 이곳에서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최재형 그리고 이범윤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같이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식 무기를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질용은 이 신식 무기를 가지고 관전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질용은 이제 이 신식 무기를 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관전현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 나갔던 것이죠. 지금도 관전현 청산구에서
이제 압록강이 보이는 단동 지역, 당시에는 이제 안동이라고 했죠. 거리가 180km가 되고 구불구불한 길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 3시간 정도는 차를 달려야 합니다. 이러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질룡은 수영을 잘했고 또 달리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질녘에 출발을 해서 압록강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신의주 지역에 있는 이제 일본 그 관공서를 습격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새벽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새벽녘에 와서 자고 있는 그 이질룡이 신의주의 그 일본 관공서를 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이질룡은 그 교육 사업에도 열의를 보였어요. 1911년에 그 대정교 제3대 교주인 윤세복과 함께 환인현이 이제 그 고구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바로 그 졸본성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환인현에 그 동창학교를 건립을 합니다. 또한 1914년에는 북간도 지역에 있는 그 왕청현에 그 나자구 무관학교를 설립을 해요. 이제 일종의 사관학교였고 4개월 속성반으로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최대 인원일 때는 300여 명까지 이제 학생들을 수용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교육이 활성화되자 일제가 중국 정부를 압박을 했고 중국 정부는 다시 또 우리를 압박을 해서 학교는 폐쇄가 됩니다. 또한 그 이질룡은 홍범도와 함께 포수단을 규합을 해요. 백두산 인근에 있는 그 무송현에서 포수들 400명을 규합해서 훈련을 하고 독립군으로 양성을 합니다. 즉 포수들이 그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를 유인하고 또 매복을 하고 총을 쏘고 하는 이 그 경험들을 일제를 유인하고 또 매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제를 향해서 총을 쏘는 것으로 연결을 시켰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 무렵에 그 이질룡은 안중근 의사하고도 인연을 맺습니다. 여순 그 관동 도독부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 안중근 의사께서 신문을 봤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 인사로부터 100원을 받았다. 그 100원을 받지 않았으면 이 일을 성사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후에 그 모 인사가 그 이질룡 장군님이 밝혀졌어요. 또한 그 의암 유인석 선생의 일대기를 정리한 그 의암 유선생 약사에는 안중근 의사께서 이제 이토를 저격할 때 사용했던 그 총이 원래는 이질룡 장군이 이제 사용했던 총이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질룡 장군을 만났을 때 그 거사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자 이질룡 장군이 안중근 의사에게 총을 건넸던 것이죠. 러시아 재무대신 코코프초프와 일러 미략을 수정할 목적으로 할빈에 도착한 일본 추미런 의장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을군 참모준장 안중근 의사의 브라우닝 권총으로 그 죄악의 일생을 마감한다. 할빈역의 총소리는 침략자들의 환영 나팔을 장송곡으로 만들었고 의군 안중근의 우노콜의 대한만세 외침은 중국 땅에서의 대한민족의 그 치열한 항일운동에 장엄한 서막을 올리는 전환점이 되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대한의군 참모준장 안중근은 여순 감옥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았으며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3월 26일 오전 10시 15분 사형장에서 최후를 맞았다. 안창호, 이동휘, 유동열, 이종호, 김희선 등은 구속되고 나머지 간부들도 탄압당했다. 당시 대한의군의 도총재는 의암 류인석이었다. 대한의군은 총독의 이범윤, 총대장의 김두성, 대장의 홍범도, 전재덕, 김영선, 영장의 안중근, 어민섭, 백규삼, 이경화, 김기룡, 장봉환 등이 있었고 군자금은 연해주의 최재영 등이 맡았다. 통감부 문서에는 공범들 이외에 하얼빈 의거 임무를 맡은 혐의가 있는 자 가운데 의암 유인석을 7번째 용의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9월 의암이 명령으로 이주하니 이상설이 내방하였고 이어 안중근과 정재권이 찾아왔는데 안중근이 북만주로 오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의암은 다행히 죽이면 국가 원수뿐만 아니라 동양 평화를 교란하는 죄를 더욱 용서하지 못한 것이라는 대의를 천명하여 세계인으로 하여금 이를 인식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격려하였다. 류인석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김기한, 이진용 두 사람과 같이 배를 타고 오다가 이진용이 권총을 닦는 것을 보고 안중근이 자기 것과 서로 바꾸기를 요청하며 이진용이 불응하여 취중에 언쟁이 일어나니 정재권 씨가 말리며 안영이 이등을 사살코자 하는데 이영의 총이 나아 보여 바꾸고자 함이라 하였다. 이진용이 총을 주며 필요하다면 옛날 형가일의 번호기 같이 목이라도 베어달라면 베어줄 터인데 사실을 말하지 않음은 나를 도외시 함이 아니냐 하며 다시 정교히 술을 나누었다. 해항을 건너와 며칠 후 안중근이 하얼빈에가 역도에서 이등을 쏘아 거꾸로 때리니 선생이 기꺼워 해항에 건너가 종자로 하여금 큰 잔치를 베풀게 하시다. 당시 안중근이 사용했던 브라우닝 권총은 중국 통화시 관전현에 항일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의병장 이진용 장군이 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바로 이진용 장군이 항일 활동한 근거지야. 이거 얼마나 넓은 땅을 그러니까